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저는 구글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면 유튜브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케빈 알로카가 말했습니다. 케빈 알로카는요, 유튜브 문화 및 트렌드 매니저인데요, 테드 강연 200만 뷰 이상 조회수를 올리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튜브가 단순히 인기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저스틴 비버의 비디오까지 제치고 유튜브 사상 최다 조회수를 자랑했습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 BTS 아시죠? BTS를 비롯한 K-팝스타들의 뮤직비디오는 전 세계인들이 무료로 시청하고 그것은 곧 문화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죠. 오늘날의 대중문화는요, 우리가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과 상호작용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도 유튜브를 하고요, 어떤 지식과 절차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유튜브를 하고요, 일상을 기록하고 저장하려는 사람들은요, 비디오 로그, 즉 블로그를 하려고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사람들은 유튜브를 또 소비하고 있죠. 우리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대중문화와 그 구조 속에서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준 선생님과 학생들은 어떨까요? 자, 2차 시에서는 유튜브 하는 요즘 교사들과 아이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문자의 시대에서 이미지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느끼십니까? 대한민국의 포털 사이트는 시대별로 유행하는 대중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때 포털 사이트의 화면 구성 변화만 봐도 문자보다는 이미지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포털 사이트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미지와 영상이 섞여 있고요, 심지어 모션 그래픽도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미디어 문화는 영상 미디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영상 미디어 플랫폼은요, 앞서 말했듯이 유튜브가 단연 1위입니다.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의 시간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월간 약 300억 분으로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엄청나죠. 1인 1디바이스 스마트폰을 다루고 영상이 더 익숙한 세대인 Z세대 학생들이요,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주역입니다. 세대별 미디어 이용 시간 차이를 보시겠습니다. 자, X세대인 지금 현재 40에서 59세 정도 되는 X세대는 TV 52%, 모바일 40%, PC 8% 정도고요. 밀레니얼 세대인 25세에서 39세 세대는요, 모바일이 59%, TV가 31%, PC가 10% 정도 됩니다. Z세대 학생들은 어떨까요? 자, 13세에서 24세 이 Z세대는 모바일 70%, TV 23%, PC가 7% 정도 미디어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교직원 45%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 20대에서 30대 교사들이 Z세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5%의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 교직원들도 역시 Z세대를 가르치고 있겠죠.
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요, 미디어 사용 시간 차이가 거의 없지만 베이비붐 세대와 X세대와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미디어 사용 차이가 꽤나 납니다. 시간이 지나도 한번 고정된 미디어 정보원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게다가 Z세대는 유튜브를 통한 검색을 더 자주 하고 있고요. 유튜브가 first screen이면서 문자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구글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 위키피디아, 나무 위키 이런 세컨드 스크린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에서 교육계에서는 Z세대의 미디어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고 교육적으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90년대부터 있어 왔어요. 교육 과정이 개정되는 것보다 미디어의 발달이 더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바로 사회상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현장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적용하겠죠. 최근 초등학생 유튜브 문화와 교육적 대응이라는 리포트에 따르면요, 유튜브는 중요한 대중문화로서 주요 사용 목적은 오락의 공간이자 비공식적 학습 및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국내외 탑 10위 유튜버들은요, 주로 게임, 먹방, 먹는 방송이죠, 블로그, 키즈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어느 세대와 마찬가지로 Z세대들도 오락의 공간으로 먼저 인식을 했고요. 게임 튜토리얼,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리뷰한다거나 화장법을 배운다거나 이런 비공식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공간으로 유튜브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은 유튜브는 필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공간으로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유튜브 경험에 대한 교육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 적당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영상 미디어 리터러시인 접근성, 분석과 평가, 창조, 성찰, 자발성 이런 요소들을 교과목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하여서 지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배고픈데. 자, 교사들의 유튜브 활용 사례를 소개하고 에듀크리에이터 기획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제 얘기를 간단히 시작해 볼게요. 저는 2016년에 7월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TV, 초등교사 최대 커뮤니티 중에 하나인 인디스쿨의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했어요. 처음에는 2명이서 시작을 했고요. 2016년에 7월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TV나 초등교사 커뮤니티 등의 채널을 개설해서 영상 컨텐츠를 올렸습니다. 자, 교사들과 예비 선생님들로 구성된 영상 미디어 연구 모임이 몽당군피를 만들었습니다. 자, 영상 기반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무료로 나눔 활동을 하고 있죠. 전국에 현재 50여 명의 선생님들이 첫 영상은 정말 영상 제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영상에도 해상도, 프레임이라든지 카메라, 음향, 편집 프로그램 전부 미숙했습니다. 그 첫 영상이 나는 초등학교 교사다입니다. 이런 교사, 학교, 학생 공감 영상을 만들기 시작해서 1년 후에는 나는 오늘 미술 수업을 했다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다. 믿기지가 않는다. 분명히 아이들은 나를 쳐다봤고 고개도 끄덕였고 이미 알겠다는 서로에게 듯이 알려줬으면 라고 대답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래도 참고 다시 말이죠. 경험한 것을 그려보는 거야. 경험한 것을 그려보는 거야. 경험한 것을 그려보는 거야. 알겠지? 자, 학교 현장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리고 때로는 가려운 곳을 긁는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교권에 관한 단상을 그린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영상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학습 자료와 생활지도 자료들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수필킷이라든지 계기교육 자료 같은 거죠. 2018년부터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교사 유튜버 문제는요, 래퍼 초등학교 선생님, 달지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교사가 유튜버를 해도 되는지 논란 아닌 논란이 계속 일어났고, 저 또한 비슷한 영상을 올렸죠.
자, 공직자인 교사는 겸직이 근본적으로 금지인데 유튜버를 함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 섞인 반응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청와대 청원과 민원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하지만 결국 2019년 7월 교육부는요 교사 유튜버를 장려하기로 하고 복무지침 가이드를 공표합니다. 먼저 공익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거나 학생 교육 활동 사례는 공유할 수 있고요. 근무 시간 외에 취미나 여가, 자기개발 등의 사생활 영역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니까요. 직무 내외로 불문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하겠죠. 또 광고 수익 최소 요건 도달 시에는 겸직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겸직 허가권자는 기관장, 즉 교장 선생님이고요. 유튜브 활동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됩니다. 자, 허가 기준의 부합성 여부를 판단하고요. 본연의 직무 수행을 지장을 주는지 그 여부를 판단받아야 됩니다. 자, 구글 유튜브 기준으로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누적 재생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면 광고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즉 수익 창출 최소 요건이 발생하기 전에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명 4000시간 도달 안 되면 겸직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 모두 대상입니다. 자, 에듀 크리에이터가 되는데 한번 기획부터 해볼게요. 지금부터 지금 선생님들도 에듀 크리에이터를 꿈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던지는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씩 내가 만들 교육 채널을 구상해 봅시다. 첫 번째,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현재 잘 알거나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당장 생각이 안 나신다면 앞으로 배우거나 즐길 의사가 있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라면 농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농구에 관한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즐길 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교육놀이나 체육놀이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확히 누가 보길 원하는지 그 대상, 타겟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 후에 혼자 집에 있는 학생, 또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치원생들,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학부모, 신규 교사, 50대 이상의 선생님, 중학 영어부터 기초가 없는 고등학생,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이런 학생들, 또는 수학이 어려운 고등학생, 드론을 배우고 싶은 초중고등학생, 이처럼 크리에이터는 만들 영상의 컨텐츠의 주제와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상의 형태나 컨셉을 잡아보세요. 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참고할 만한 영상이나 따라해보고 싶은 영상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2016년부터 유행했던 짧게 압축된 웹드라마 형식을 보고 그대로 패러디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영상 효과나 편집이나 음향을 더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요. 그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 도전할 목표를 정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학습을 통해서 하나씩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대표적인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크리에이터로 달지 선생님이라고 아시나요? 지금 벌써 해가 질 시간이네요. 안녕하세요, 달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랩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달지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달지쌤, 초등 래퍼 교사로 유명한 달지 선생님이죠. 자, 본명은 이연지 선생님인데요. 선생님 그 학교 생활 하시면서 교사로서 유튜버 생활도 같이 하시잖아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음악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최근에 앨범을 냈어요. 음. 그래서 그 앨범 낸 거 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유튜브를 자주 못했는데요. 또 지금 올해는 또 담임이 아니라 네. 전담을 맡아가지고 이제 아이들이랑 만드는 컨텐츠가 조금 요즘은 조금 뜸하네요. 이제 구상 중이에요. 어떤 걸 앞으로 할지. 네.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어떤 플랫폼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좋은지 몰랐는데 이제 딱 하나 그냥 저한테 컴퓨터 용량이 부족했고 동영상 저장할 곳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올려두었던 곳이 유튜브였고요. 네, 사실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소통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줬고 네. 그래서 몇 가지 영상을 공개하면서 같이 이제 그런 영상들이 SNS를 통해 퍼지게 되면서 공부를 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 영상 저장소로 처음엔 네. 아카이브 형태로 시작을 했다가 그 유튜브만의 특성이라는 게 공유되고 사람들에게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플랫폼 이해가 처음에는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영상이 팍 퍼진 거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네. 놀랐어요.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게 네. 퍼지더라고요. 그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뭔가 이제 공유도 하고 생각을 나누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급에서 유튜브를 아이들과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잘 제가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는 단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는. 그래서 뭐 어떤 교실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는 날이면 아이들이 직접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줬고 아이들 손으로 직접 찍어서 제가 기획을 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영상을 만들어 나간 적이 있고요. 좀 수업 때 이런 만들었던 영상들을 활용을 하면 이제 집으로도 그 교육이 이어지니까 미술이나 뭐 아니면 음악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자료로 올려놓으면 아이들과 활용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도 이제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선생님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플립 러닝 또는 거꾸로 교실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네요. 아 그런가요? 그렇게 이름 붙여주시니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말로는 그 수업 디딤 영상이라고도 하죠. 네, 본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수업 전에 봄으로써 배경 지식을 쌓고 이제 수업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반응인가요? 애들 진짜 너무 좋아했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유튜브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기에 조금 애매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냥 이제 동영상을 올려놓는 뿐이었고 그걸로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편도 아니었고 소통은 더더욱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에 너무도 흥미가 높다 보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청 궁금해하고 좀 더 해달라고 부탁하고 제안하고 먼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고 알려주고 저는 유튜브의 대부분의 지식들을 아이들한테 배웠거든요. 굉장히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요. 관심도 높고 그거에 대한 이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선생님께서 유튜브를 한다고 하셨을 때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도 해! 라는 핑계로 집에서 막 유튜브를 시청한다던가 할 때 오히려 학부모님들께서 부정적인 시선을 혹시 바라보신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없으셨거든요. 다들 대부분의 반응은 이제 항상 집에서 게임 영상을 보거나 이제 그런 영상을 봤었는데 제가 올려놓은 음악 영상을 본다거나 혹은 같이 만들었던 영상을 본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부모님들이 더 많으셨고요. 근데 사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같이 상담을 하셨어요. 그냥 유튜브 사용 시간이 길다라는 거 자체가 고민이 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유튜브 사용에 대한 교육은 지속적으로 저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선생님께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영상을 보고 또 그런 유튜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돼서 사용 자체를 굉장히 좋은 방향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싶어요. 이제 좋은 채널들도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이 소개를 시켜줬고 뭐
이제 다 이제 한쪽 관심사가 생기면 그쪽으로 많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유튜브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유튜브의 콘텐츠의 그 퀄리티 자체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교사가 생각합니다. 네. 댓글 같은 건 어떤가요? 그 악플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이제 역으로 아이들이 댓글 문화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제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네. 정말 저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더 의젓하게 멋있게 대처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생생한 교육이 됐을 것 같다고 혼자 되게 뿌듯했고요. 그러네요. 실제로 그런 어떤 악플이나 뭐 선풀 달기 이런 것들을 우린 교과서적으로만 배우는데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 혹시 선생님께서는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초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사실 저는 이미 학급 홈페이지나 이런 그 온라인 사이트 상에서 항상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초마다 그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항상 다 받았었고요. 근데 유튜브도 아이들이 제안을 해서 아이들이 나오는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유튜브 항목을 추가해서 다시 1년짜리 보호자의 동의서를 그 매회마다 다시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시작하기 앞서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사실 가장 유튜브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약간 SNS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게 숫자에 매달리게 된다는 점이 조금 우려가 돼요. 아이들도 그렇고 영상을 올리고 나면 몇 명이 봤어요, 댓글이 몇 개예요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것 자체의 과정에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숫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활동 자체가 쌓이다 보면 또 한 사람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되거나 한 반의 어떤 추억이 되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보여지는 것에 이제 목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하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초상권 동의서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받으셔야 되고요. 저작권 문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수익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자체를 존중하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채널에서 보여주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리터러시라고 했지만 영상 미디어 자체를 선생님들께서 먼저 체험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워가지 않을까, 학습이 아닌 습득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